요즘 문재인 정권에서 도탄에 빠진 민생은 외면하면서 내년 총선 준비에 역점을 두고 모든 나라의 방향을 자기들 총선 준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기한 말하자면 민의에 반하는 그런 선거제도 도입입니다. 이 선거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민의와는 다르게 좌파 연합이 승리를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가 최근에 검찰과 경찰의 인사에서 보듯이 검경 친위 체제를 지금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장으로 올 그 소위 대윤, 소윤이란 그 두 분은 문 정권의 친위부대죠. 그럼 이 두 분이 친위부대로 들어와서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 그것은 자유한국당 붕괴 작업을 할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최근에 검찰이 수사지휘를 한 사건 중에서 지난번에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국회의원들이 대규모로 고발된 일이 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49명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고발된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라는 것은 이 법에서 500만 원 이상만 유죄 판결을 받으면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과 똑같은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원직 상실되고 5년간 출마 금지가 됩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 49명은 대부분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고발이 됐습니다. 민주당하고 다른 정당에서 고발된 자유한국당에서 막 고발한 사건은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인정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면 국회 선진화법 위반은 국회의원의 정치 생명이 걸린 그런 범죄인데 이 범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발을 취하를 해도 사건이 없어지질 않습니다. 또 이 죄는 국회의원들이 출석 요구해서 나가지 않더라도 참고인과 동영상만으로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경 친위 체제를 구축해서 자유한국당 붕괴 작업에 들어갈 것이다. 그게 내년 총선 준비의 두 번째고, 세 번째가 보수 우파 분열을 획책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아마 내년 선거 시작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 집행정지로 풀어주고 소위 핵심 친박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보수 분열 정당이 탄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하고 연관지어서 그분들이 또 비례대표로 대거 입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선거법상 조건만 갖춰지면 보수파 분열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우리공화당인가 창당하는 배경도 나는 그 배경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난 그렇게 봅니다. 네 번째, 영남권 갈라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TK 갈라치기입니다. TK는 어차피 내년에도 자기들이 선전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PK를 자기들이 차지해야 되겠다. 그 전략의 일환으로 김해 신공항을 재검토하고 가덕도 신공항을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박근혜 정부 때 김해 신공항으로 발표된 것을 재검토하겠다. 국무총리실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때 제가 경남지사를 하고 있을 때 김해 신공항 정책이 발표됐을 때 영남권 5개 단체장을 설득을 했습니다. 이 받아들이자. 만약에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남북권 신공항 자체가 무산으로 돌아가고 김해 신공항이 되더라도 활주로가 3.8km 이상이 되면 미주와 유럽 노선 그리고 대형 항공기뿐만 아니라 수송기도 이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남북권 신공항이 말하자면 남북권 전체의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5개 영남권 단체장들이 전부 김해 신공항으로 합의를 해서 더 이상 공항 문제로 우리가 싸우는 일이 없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정리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정권에서 또 이 김해 신공항으로 정리된 남북권 신공항 문제를 PK 신공항으로 다시 만들어가지고 PK, 영남권 갈라치기 전법으로 내년 선거 전략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참 걱정스럽다. 다섯 번째로 퍼주기 복지입니다. 잔뜩 세금을 걷어서 퍼주기 복지를 통해서 한국 사회 전체를 빈자와 부자의 갈등 구조로 계속 끌고 가려고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복지 혜택을 받는 계층은 전부 자기들 지지 계층으로 만들려고 한다. 지난번에 내가 한번 말씀드린 대로 이전 소득이 근로소득을 초과하는 사람들이 1,000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목표는 이 1,000만 명은 고정적으로 자기들 지지 계층으로 만들기 위해서 퍼주기 복지 정책을 계속할 것이다. 나라 살림이야 어떻게 되건 말건 관심도 없습니다. 빚을 내서라도 퍼주기 복지를 내서 나라 전체를 하향 평준화를 하더라도 자기들의 집권에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간다. 그래서 이 5가지 전략이 나는 내년 좌파 집권 20년 그 총선 대책의 일환으로 보고, 굳이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또 신북풍 김정은 방안이라든지 새로운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이것으로 신북풍도 일으킬 소지도 있고, 또 하나 추구한다면 충청권 총리를 통해서 충청권 민심도 이젠 얻을 필요 있다. 아마 그렇게 판단을 할 겁니다. 이미 호남권은 자기들이 압도적 지지세를 확보했기 때문에 이제 이낙연 총리는 용도 폐기를 해도 되죠. 그렇다면 새로운 총리로는 아마 충청권 출신 총리를 통해서 충청 지역의 총선을 노리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좌파연합이 국회에 3분의 2를 차지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사회주의 개헌으로 가고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남북 연방제로 가는 그런 수순이 되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내년 총선 참 중요한 총선이죠. 우리 야당,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더 이상 갈등이 없이 합심해서 내년 총선에 꼭 이길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의 100년 대계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오늘 말씀드렸습니다.